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일정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질량보존 법칙 배웠었죠. 앞으로 두 개의 법칙을 더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샌드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샌드위치 만들기 교실을 준비했어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식빵 2장에다가 달걀 후라이 하나로 샌드위치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지금 선생님한테 있는 식빵이 6장, 그리고 달걀이 4개라면은 우리 샌드위치를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샌드위치는 3개까지만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달걀 하나는 남게 됩니다. 자, 아무리 달걀이 많아도 샌드위치를 만들 때 필요한 식빵과 달걀의 개수 비율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달걀은 남게 되겠죠. 이렇게 샌드위치를 만들 때 필요한 식빵과 달걀의 개수비는 항상 2대 1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켜 볼게요. 식빵 하나의 질량을 1이라고 할 거고요. 달걀 하나의 질량을 16이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샌드위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식빵과 달걀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될까요? 식빵이 2개 필요한데 하나당 질량이 1이니까 곱하기 1 하면은 식빵의 총 질량은 2가 되겠고, 달걀은 1개 필요한데 하나당 질량이 16이니까 16 곱하면 총 질량은 16이 되어서 식빵과 달걀의 질량 비는 1대 8이 되겠죠. 이 샌드위치 얘기를 우리가 물에만 적용을 시키면 바로 오늘 배울 일정성분비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항상 일정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화합물을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는, 즉 일정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요, 화합물을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가 일정함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질량비가 일정한 까닭을 우리가 좋아하는 모형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먼저 실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을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 구하기. 목표. 산화 마그네슘을 이루는 원소의 질량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핀셋, 점화기, 마그네슘 리본을 준비합니다. 마그네슘은 은백색 고체입니다. 마그네슘에 불을 붙이면 밝은 빛을 내면서 탑니다. 마그네슘이 탄 후 흰색 고체 물질이 남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 간단한 실험입니다. 은백색 광택이 나는 마그네슘을요, 불을 붙여서 연소시켰어요. 연소란 공기 중에 산소 기체와 반응하는 거겠죠? 엄청 밝은 불꽃을 내면서 탑니다. 그리고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이 되는데요. 영상에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산화 마그네슘은 흰색 고체입니다. 자, 이 반응을요,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을 해볼 건데요.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하려면 일단 반응물질과 생성물질 찾아야 되겠죠. 반응물질과 생성물질 한번 찾아서 화학식으로 적어볼까요? 반응물질은요, 마그네슘과 산소고요. 그 결과 생성된 생성물질이 바로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의 화학식은 Mg. 산소는 O일까요? O2일까요? 연소시킨다는 건 공기 중에 산소 분자와 반응하는 거겠죠. 산소 분자 O2입니다. 그리고 산화 마그네슘의 화학식은 MgO인데요.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과 산화이온 이가 음이온이 만나면 1대1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MgO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화살표까지 포함을 해서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스스로 개수를 맞춰보세요. 자, 반응 전에 마그네슘이 1개, 산소가 2개, 마그네슘 1개, 산소가 1개 있었습니다. 자, 마그네슘은 맞는데 산소가 안 맞았어요. 생성물질 산소의 2배 하겠습니다. 다시 세면 마그네슘은 2개, 산소는 2개가 되겠죠? 자, 이제 산소는 맞았는데 마그네슘이 안 맞네요. 반응물질 마그네슘에 2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모두 맞았죠? 자, 여기서 개수비를 봤더니 2대 1대 2예요. 2대 1대 2라는 거는 입자수의 비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볼 거는 입자의 개수가 아니고 질량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처음에 마그네슘의 질량을 측정하고요. 그리고 연소시킵니다. 즉, 마그네슘이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죠. 그 결과 산화마그네슘이 생성이 되고 산화마그네슘의 질량 역시 측정을 합니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질량은 반응 전 마그네슘의 질량과 반응 후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이에요. 그런데 이때 산소는 얼마나 결합했는지 알고 싶다면 어떤 법칙을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운 질량 보존 법칙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처음 마그네슘의 질량이 0.5g이었고 그리고 반응 후에 남은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이 0.8g이었다면 산소는 몇 g 결합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0.3g 결합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원리를 생각을 하면서 다음 실험 결과표를 봐볼게요. 자, 지금 총 4번 실험을 했습니다. 가나 다라 마그네슘의 질량을 달리하면서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각 4번의 실험에서 마그네슘의 질량 측정했고요. 반응 후에 산화마그네슘의 질량까지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는 4번의 경우에서 산소가 각각 얼만큼씩 반응했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잠시 화면 멈추고 결합한 산소의 질량을 계산해 볼게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방금 봤던 것처럼 마그네슘의 질량과 산소의 질량을 더해서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가에서는 0.2g, 나에서는 0.4g, 다에서는 0.6g, 라에서는 0.8g의 산소가 반응을 했습니다. 4번의 반응에서 공통점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가 반응을 먼저 보면 산화마그네슘을 만들 때 마그네슘과 산소가 몇 대 몇의 질량 비로 결합을 했죠? 0.3대 0.1을 간단한 정수비로 고치면 3대 2의 질량비로 반응을 했고요. 나에서도 역시 마그네슘 대 산소의 질량비는 3대 2, 다에서도 3대 2, 라에서도 3대 2로 반응합니다. 자, 여러분 눈치챘나요? 마그네슘의 질량이 얼마든지 간에 항상 산화마그네슘을 만들 땐 마그네슘과 산소가 3대 2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그래프로 조금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요. 동그라미 4번 하고 있는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문제가 굉장히 길죠. 문제부터 좀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 그래프를 2개 그릴 건데요. 첫 번째, 반응한 마그네슘과 생성된 산화마그네슘의 질량 관계, 즉 이 2개를 가로축, 세로축으로 해서 그래프 그려볼 거고요. 두 번째, 산화마그네슘을 이루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 관계, 즉 얘네 2개를 가로축, 세로축으로 해서 2번째 그래프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 그래프 2개 그려볼게요. 자, 스스로 그릴 수 있는 친구들은 스스로 그리면 되고요. 어려운 친구들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이 마그네슘의 질량, 세로축이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이에요. 이렇게 두 줄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가부터 확인을 해보면 가로축 마그네슘의 질량이 0.3, 세로축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이 0.5입니다. 여기에 점 찍으면 되고요. 나에서는 마그네슘의 질량 0.6, 그리고 산소가 아니라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이 1.0, 여기에 점 찍으면 되고요. 다에서는 마그네슘이 0.9, 산화마그네슘이 1.5이니까 여기에 점을, 라에서는 1.2, 2.0이니까 여기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이어보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그래프도 볼게요. 가로축 마그네슘의 질량, 세로축 산소의 질량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보면 되겠죠? 자, 색깔을 바꿔볼게요. 가부터 보면 마그네슘은 0.3, 산소는 0.2예요. 0.3, 0.2 점 찍고 나에서는 마그네슘 0.6, 산소 0.4. 다에서는 0.9, 0.6, 라에서는 1.2, 0.8이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 이 그래프에 담긴 의미를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두 번째 그린 그래프, 여러분들 학습지상에서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자,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먼저 기울기에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학 시간에 기울기가 뭐라고 배웠나요?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이라고 배웠죠. 지금 이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것은 X축 마그네슘의 질량과 Y축 산소의 질량 비가 항상 일정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가나다라 4번의 실험에서 항상 마그네슘 대 산소의 질량 비가 일정했어요.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질량 비가 얼마냐? 그래프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점 아무거나 찍으면 됩니다. 선생님은 이 점을 찍어봤어요. 이때 가로축 마그네슘의 질량이 0.6, 세로축 산소의 질량이 0.4이기 때문에 간단한 정수의 비로 고치면 마그네슘 대 산소의 질량 비는 3대 2가 되겠죠. 아까 우리 표에서도 이렇게 질량 비가 항상 3대 2인 거를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학습지에서 위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같이 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즉, 가로축 마그네슘의 질량 대 세로축 산화마그네슘의 질량 비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겠죠. 그럼 그 질량 비가 얼마냐를 2번에서 묻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점을 찍어 볼게요. 어차피 기울기 일정하기 때문에 아무 점이나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로축, 즉 X축 마그네슘의 질량이 0.3, 세로축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이 0.5이기 때문에 간단한 정수비로 고치면 3대 5가 되겠죠. 여러분 3번 볼게요. 마그네슘의 질량과 산소의 질량비를 묻고 있습니다. 산소는요, 가로축, 세로축 어디서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서 지난 시간에 배운 질량 보존 법칙이 필요합니다. 지금 마그네슘과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마그네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2번에서 먼저 구해봤어요. 마그네슘 대 산화마그네슘의 질량 비가 3대 5라는 것을요.
자, 여기서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산소가 차지하는 질량 B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2가 되겠죠. 즉 3번에서 마그네슘 대 산소의 질량 B는 3 대 2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화마그네슘을 이루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질량 B가 성립을 하는데요. 이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방금 우리 했던 실험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직접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볼게요. 그림은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마그네슘이 생성될 때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화학 반응을 우리가 식으로 좀 나타내 볼게요. 자, 그리고 가로축 마그네슘의 질량, 세로축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입니다. 점 아무거나 하나 찍어 볼게요. 선생님은 이 점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가로축 마그네슘의 질량이 0.3, 이때 세로축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이 0.5라는 것은 마그네슘 대 산화마그네슘의 질량 B가 3 대 5라는 거겠죠. 자, 이때 산소의 질량 B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렇죠.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2라고 쓰면 되겠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마그네슘 20g과 산소 10g을 완전히 반응시킬 때 생성되는 산화마그네슘은 얼마인지, 그리고 반응하지 않고 남는 물질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그네슘과 산소가 3대 2의 질량비로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산소가 10g 모두 반응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이 몇 g까지 반응할 수 있을까요? 비례식을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 곱하기 5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곱하기 5 한 15g까지만 반응 가능하고요. 몇 g이 남을까요? 그렇죠. 5g은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생성된 산화마그네슘의 양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대 2대 5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곱하기 5 해서 25g이다 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반응한 마그네슘 15, 그리고 반응한 산소 10 더한 25g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정답은 생성된 산화마그네슘은 25g이고요. 남는 물질은 마그네슘이 5g 남게 되겠습니다.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 개념입니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 B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작년에 화합물을 좀 간단히 배워봤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화합물이란 2가지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여 생성된 물질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말하는 게 화합물인지 아닌지 맞춰보세요. 물, 화합물일까요? 아닐까요? H2O, 수소와 산소가 항상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 이산화탄소 화합물일까요? 아닐까요? 이산화탄소 역시 탄소와 산소가 항상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합니다. 그렇다면 소금물은 어때요? 소금물은요, 소금과 물이 항상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지는 않죠. 소금물은 화합물이 아니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한번 볼게요. 물 9g에는 수소가 1g 포함되어 있고 산소가 8g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의 화학식 H2O 기억나죠? 그렇다면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 B는 1대 8이라고 쓰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습지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옆에 박스에서 수소를 구리라고 고쳐주세요. 자, 구리와 산소의 질량 B가 항상 4대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화구리 5g을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는 각각 몇 g이 될까요? 자, 구리는 5 중에 4를 차지하니까 5 곱하기 5분의 4 한 4g이 되겠고요.
산소는 5 중에 1을 차지하니까 5 곱하기 5분의 1 한 1g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걸 좀 확장을 시켜서 산화구리가 100g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산화구리 100g을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 각각 몇 g일까요? 그렇죠. 구리는 80g이 되겠고 산소는 20g이 되겠죠? 이렇게 응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표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어떤 기체가 생성될 때의 질량을 측정한 결과라고 합니다. 영상을 멈추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실험을 가와 나 2번 한 상황이에요. 실험은 가에서 모든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가를 기준으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수소 1.5g을 넣었고요. 그리고 산소 12.5g을 넣었는데 산소가 0.5g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반응한 산소의 질량은 12g이 되겠죠. 자, 반응식을 좀 세워보면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어떤 기체가 되는 반응이에요. 근데 이때 가에서 수소와 산소가 몇 대 몇의 질량비로 반응하나요? 1.5 대 12를 간단한 정수비로 만들면 1대 8이 되겠죠. 자, 일단 이런 좀 기준을 잡아 놓으셔야 하고요. 이걸 이용해서 나까지 한번 봐볼게요. 지금 내가 수소를 3g 넣었고요. 산소를 16g 넣었습니다. 자, 비례식을 이용해 본다면 산소 16g이 반응하기 위해서는 수소는 몇 g까지 반응할 수 있을까요? 곱하기 2를 했으니까 여기도 곱하기 2 해줘야 되겠죠. 즉 수소는 2g까지만 반응할 수 있고 1g은 반응하지 못하고 남게 됩니다. 즉 여기에 들어갈 말은 수소 1g이 되겠네요. 자,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영상 멈추고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험 1, 실험 2 두 번 했어요. 실험 1로 기준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1에서 수소 2g 넣었고요. 산소 20 넣었는데 4g이 남았다고 합니다. 실제 반응한 산소는 16g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수소와 산소가 몇 대 몇의 질량비로 반응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1대 8의 질량비로 반응을 하겠죠. 자, 이거를 실험 2에 적용을 해볼게요. 내가 지금 수소를 8g 넣었고 산소를 40g 넣었어요. 이때 산소 40g이 완전히 반응하기 위해서 수소는 몇 g까지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5g까지만 반응 가능하고요. 3g은 반응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수소 3g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요. 일정성분비 법칙을 입자 모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간색 산소 원자, 흰색 원자, 수소 원자입니다. 산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한 물 분자가 되겠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고서 원자 수를 한번 세어볼게요. 물 분자가 1개일 때는 수소 원자가 2개, 산소 원자가 1개 존재해서 원자 수의 비는 2대 1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물 분자가 2개일 때 생각을 해볼게요. 수소 원자는 4개, 산소 원자는 2개. 이때 원자 수의 비 4대 2라고 써야 될까요? 아니죠.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2대 1이라고 써야 합니다. 3개일 때는 6개, 3개 돼서 2대 1이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 표를 보면 알겠지만 물 분자가 1개던, 2개던, 3개던, 100개던, 1000개던 간에 항상 수소와 산소 원자 수의 비는 2대 1이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일정 성분비 법칙과 관련을 시켜볼 건데요. 같은 수소 원자라면 항상 질량이 일정하고요. 같은 산소 원자라면 항상 산소 원자끼리의 질량도 모두 같겠죠. 즉 이렇게 원자 수의 비가 일정한데 같은 종류 원자는 질량도 같기 때문에 화합물에서 각 원소의 질량 비도 일정하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까지 관련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질문에 좀 대답을 적어볼게요. 첫 번째, 물 분자를 이루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수의 비는 항상 2대1로 일정했고요. 이를 질량 비가 일정하다는 일정 성분 비의 법칙과 연관을 시키면 물 분자를 이루는 원자 수의 비는 항상 2대1로 일정한데 같은 종류 원자의 질량은 항상 같다. 산소 원자끼리의 질량 모두 같고 수소 원자끼리의 질량 모두 같으니까 화합물을 이루는 성분 원소의 질량 비도 항상 같다. 일정 성분 비의 법칙과 연관을 시킬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 비는 항상 1대8입니다. 그런데 수소와 산소는 항상 1대8의 질량 비로만 반응을 할까요? 작년에 배웠던 걸 떠올려 보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 하나 더 생각날 거예요. 산소가 많은, 산소가 하나 더 있는 과산화수소입니다. 표를 한번 봐볼게요. 먼저 물부터 보겠습니다. 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는 수소와 산소가 되겠죠. 원자 수의 비는요. 수소가 2개, 산소가 1개 있으니까 2대1이 되겠습니다. 질량비는 주어졌어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1대8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이 표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1개의 질량비를 한번 구할 수 있을까요? 원자 1개씩의 질량비를 구해봅시다. 함께 볼게요. 수소 원자가 2개인데 질량비가 1이라는 거는 수소 원자 1개당 질량이 0.5라는 거겠고 산소는 1개인데 질량이 8이라는 건 산소 1개당 질량비는 8이라는 거겠죠. 즉 수소와 산소의 상대적인 질량이 1대 16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과산화수소로 넘어가서 빈칸 2개를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영상 멈추고 빈칸 채워봅시다. 원자수의 비부터 볼게요. 과산화수소에서 산소가 2개, 수소가 2개 있습니다. 이럴 때는 2대2라고 쓰지 않고요. 1대1이라고 쓰면 되겠죠. 질량비를 계산해 볼게요. 선생님, 질량비를 계산하려면 여기를 2대2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상대적인 비율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 약분할 거라서 1대1로 계산해도 괜찮아요. 자, 수소 상대적인 원자수의 비가 1인데 수소 1개당 질량이 1이기 때문에 질량비도 1. 산소 상대적 원자수의 비 1인데 산소 1개당 질량이 16이기 때문에 질량비도 16. 과산화수소에서의 질량비는 1대 16이 되겠죠? 이렇게 수소와 산소는요. 1대 8의 질량비로 결합할 수도 있고 1대 16의 질량비로 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라도 구성하는 원자 수의 비가 다르면 다른 종류의 화합물이고요. 질량비도 다르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물과 과산화수소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도 있습니다. 자, 학습 목표 잘 달성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화합물을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가 일정함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우리 좀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보자면 화합물을 이루는 원자 수의 비는 항상 일정한데요. 같은 종류의 원자는 질량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화합물을 이루는 질량 비도 일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래프 해석하기까지 함께 해봤고요. 이 그래프 해석하기는 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여러 번 연습해서 익숙해지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하면 오늘 수업은 끝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법칙,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